고준희 양이 군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친아버지가 자신이 숨진 딸을 버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친아버지의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가족들이 유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준희 양이 학대를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친아버지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이 결국 군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친아버지는 자신이 숨진 딸을 버렸다고 자백했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기동중대가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준희 양의 시신이 발견된 건 수색 착수 6시간 이상이 지난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준희 양은 쓰러진 나무 아래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인 36살 고모 씨의 선산입니다. 그동안 범행을 부인해온 고 씨는 통화 내역을 통해 동거녀 어머니와 함께 군산에 갔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추궁해 자신이 숨진 딸을 이곳에 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더라. 어쩔 바를 몰라서 이쪽에 와서 사체를 묻었다. 유기 시점에 대해서 자백했나요? 4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고 씨는 본처와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시신을 유기했을 뿐 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요? 한 말씀 해주세요. 경찰은 고 씨와 내연녀의 어머니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두 사람은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짓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2일째. 가족들의 범행 의혹을 낳았던 실종 사건은 결국 준희 양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준희 양의 친아버지는 딸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어머니는 준희 양을 유기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 씨는 지난 4월 27일 동거녀의 어머니 김 씨 집에서 준희 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고 맡겼는데 야근을 마치고 새벽에 가보니 구토를 한 뒤 기도가 막혀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곧바로 준희 양을 유기하기로 공모한 뒤 군산으로 이동해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치사 아니면 학대치사, 사체 유기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정도로 이들은 또 준희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치밀하게 각본을 짰습니다. 고 씨는 김 씨에게 8개월 동안 매달 6, 70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김 씨는 준희 양이 쓰던 생필품과 장난감, 옷 등을 집에 진열해 두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집에 일찍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준희 양의 생일인 지난 7월에는 이웃들에게 미역국을 돌리고 마치 생일잔치를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했다는 정황은 나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동거녀의 모 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준희 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고 씨의 동거녀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네, 이처럼 경찰은 자연사보다는 학대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준희 양이 학대를 받아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웃들은 준희 양이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심하게 혼나고 우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라고.
지나가면서 들려요. 들려요. 혼내는 목소리가. 여기 창문을 항상 활짝 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 아들 손 잡고 얘 딸은 뒤에서 오라고 빨리 와 이 소리만 들었거든요.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었고 그 애기가 준이가. 차별을 당해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올해 초 준이 양은 잇따라 머리와 이마를 꿰매야 할 정도로 다쳤는데 아버지는 아이가 스스로 낸 상처라고 해명했지만 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핏자국에서 준이 양의 유전자가 확인되며 의혹은 더 커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이 양이 마지막으로 약 처방을 받은 건 친모 곁에서 지내던 지난해 12월. 넉 달가량 기본적인 약물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대를 의심해 볼 만한 구석이 드러나며 준이 양이 자연사했다는 고 씨의 자백은 딸을 잃어버렸다는 3주 전의 연극처럼 거짓말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환경부가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다음 달 역학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주민들에게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먼저 집단 암 발병 원인지로 지목된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과 다른 공장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비료 공장과 마을 지하수 등에서 1, 2급 발암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 14종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또 장전마을의 환경오염 정도와 주민 건강 조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기된 문제를 정확하게 어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가구 80여 명이 살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은 지난 2005년부터 주민 12명이 암으로 숨지고 현재 11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역학조사를 통해 집단 암 발생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80명 중에 23명이 암을 앓고 있는데 정말 정부가 나서서 정확하고 올바른 조사를 해서 주민을 2번 죽이는 그런 사태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는 주민들이 지난 4월 환경부에 정식으로 청원한 지 8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는 1년 동안의 조사 과정을 거쳐 내년 12월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사회 분야입니다. 폐기물 발전소와 장애인 콜택시 문제 등 올 한 해 전북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하원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는 발전소,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시내 중심 이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에 다시 청축한다는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끝으로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듯 보였지만 곧 반전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폐기물 발전소 허가를 단 하루 만에 동의해줬다는 사실이 전주방송 취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주일 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5월 11일 날 보냈는데 진짜 하루 만에 왔네. 따가운 여론에 밀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부결시켰고 전주시는 부랴부랴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업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발전소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37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맞서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제대로 운영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콜택시 위탁 운영업체는 고소장으로 답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운영자의 비위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콜택시 기사들에게 자신의 논일과 반일을 시키고 장애인 대신 회장의 지인을
콜택시에 태웠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대여섯 명씩 있고 집집마다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내려주고 댕기하고. 전주방송은 휴일과 야간에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인 운영 방식과 요금 체계의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고 국토부 장관도 표준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제별로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의회 이양자 의원의 아들이 특혜를 받아 환경미화원에 채용됐다는 뉴스는 청년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완주군은 군수 결재까지 받은 채용 공고에서 갑자기 운전면허 소지 자격을 뺐습니다. 내가 실수로 뺐어요. 뭘 잘못해갖고. 그 전에 있던 문서를 갖다 공고를 해버린 거예요. 참고지 착각을 하고. 이 특별한 실수 덕에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던 군 의원의 아들은 환경미화원에 합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 의원은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부의장직을 사임하고 차기 군의원 선거에도 불출마하겠습니다. 올해도 가진 자의 갑질은 여전했고 힘 있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는 부당한 시도도 끊이지 않았지만 사필 규정의 이치 또한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전북에서는 8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행안부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만든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의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채용 공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지적사항 89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모 기관에 대해서는 비리 혐의가 의심돼 수사 의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남대학교 재학생을 특별 편입학을 통해 선발합니다. 군산대학교의 특별 편입학 선발 인원은 모두 871명으로 서남대 현재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군산대 지원 가능 학과 범위를 구분하며 학년별 선발을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 편입학 1차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이며 2차 원서 접수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무술년 개의 해를 앞두고 분석한 결과 개와 관련된 전북의 지명은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개와 관련된 지명들은 고창군 성내면 개비골 등 충견의 이야기나 부안군 부안읍 구덕마을처럼 개의 모습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저녁부터는 비가 시작돼 늦은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한때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